안녕하세요. 거중기와 지렛대란 글에서 이제 하체로 상체를 당기는 동작에 설명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세를 꿋꿋이 하고 허벅지 허리 근육으로 흉곽을 당기는 동작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상하, 전후, 좌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사론 17에서도 선사를 하나라고 하면서 그 하나를 다시 6가지 방법론으로 설명을 했죠. 앞을 과하는 거, 뒤를 짚하는 거, 좌를 살피는 거, 우를 살피는 거, 매저 써는 거, 화살이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걸 흉내내서 상하, 전후, 좌우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정사론 21에서 얘기했듯이 팔과 마디는 피가 되는 것, 피가 된다고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견갑으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하체로 힘을 쓰고 견갑은 당겨지는 그런 연결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게 그 개념이고요. 그래서 상하, 전후, 좌우는 인체 중심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러니까 허리 부분 수평면을 기준으로 상하를 분리하고요. 그다음에 관상면, 이제 왕관을 쓴 걸로 해서 앞뒤로 분리하고요. 그다음에 시상면, 시선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제 좌우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의 개념은 이제 높은 거궁도 이제 상하의 개념을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견갑에 힘을 쓰기 전에 이 흉곽과 허리를 미리 내려두는 동작이 중요하다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높은 거궁을 하면 흉곽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깨를 내리면 흉곽은, 그러니까 기량작용에 의해서 얘가 고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체 힘을 견갑으로 충분히 전달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높은 거궁 한 상태에서 흉곽과 허리를 충분히 내려준 상태에서 이제 당기면 하체 힘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게 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후의 개념을 보면, 정사로는 이게 표현이 중의적이에요. 그래서 정사론 제1에서 보면은 정거, 정원이 건이고, 이게 뭐 인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전에는 하늘이라는, 그러니까 수직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후거지방에서는 곤, 땅의 개념, 그러니까 상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정사론 제10에서 정사론 제3에서 십심십정을 설명할 때는 정거는 줌손, 그다음에 후집은 깍지손에 관련된 상하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사론에서 전은 시간상 앞일 수도 있고, 공간상으로 하늘, 그 다음에 몸으로 보면은 몸 앞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거는 시간상으로는 이제 순서상 뒤, 또 공간상으로 땅, 그 다음에 몸으로 보면 몸의 뒷부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의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형제가 있을 때 남자가 이제 위를 부를 때는 형과 누나가 되고, 여자가 부를 때는 오빠와 언니가 되죠. 하지만 아래를 부를 때는 그냥 다 남동생, 여동생 그렇게 되죠. 선후, 전후 이런 것도 보면 후는 그냥 후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의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전후의 동작을 등지기와 배지기로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사론 12에 보면은 견갑과 허리, 그다음 넓적다리와 목을 이제 쫙 피라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견갑, 허리, 또 넓적다리, 목 그렇게 설명해서 그거를 이제 향장견비자 흉곽 내리기에서는
등지기와 배지기로 빗대어 이제 설명을 했었죠. 영국의 장궁을 보면 장궁도 이제 앞으로 숙이고 뒤로 피고 다시 이제 숙이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이제 몸을 쓰는데요. 이거랑 상당히 유사해요. 단지 이제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두 동작을 동시에 하면서 또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힘을 쓰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힘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은 이 배지기 같은 동작은 상대나 어떤 물체를 배에 걸치고 들기 때문에 이때 흉곽은 아래로 내려와요. 근데 이제 등지기 같은 동작은 어깨에 메고 짊어지게 되면은 이 흉곽도 같이 올라와요. 대신 엉덩이로 이렇게 상대방을 든다고 생각할 경우는 배지기처럼 흉곽이 내려오고요. 그래서 상하의 개념에서 흉곽 내리기가 흉곽이 하체 힘을 견갑에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지기인데 어깨에 걸쳐서 하는 등지기가 아니고 이 하체, 그러니까 엉덩이에 걸치고 하는 등지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의 개념은 없는 동작이에요. 몸이 안쪽으로 없고 깍지손도 몸이 안쪽으로 없는 동작인데 이거는 사해결의 정사론, 조선의 공술 또 여러 사법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대신에 이 없는 동작은 피동적이고 나중에 오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없는 동작을 힘을 많이 쓰고 주로 쓰게 되면 몸에 이제 그러니까 힘을 많이 쓰는 부분이 부하도 집중되고 피로도 집중되기 때문에 부상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이제 몸 하체를 다루는 동작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법이랑은 좀 그러니까 응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 사법에도 굳이 그러니까 하체를 쓰는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법 구애받지 않고 적용할 수 있어요. 또는 배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화면을 키우고요. 네. 먼저 높은 거궁이고요. 네. 높은 거궁이고 높은 거궁 상태에서 하체를 충분히 내려줍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으로 흉곽 그러니까 뒷부분을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약간 내미는 느낌으로 앞부분도 내려주고요. 그 상태에서 뒷부분을 쭉 당기고요. 또 앞부분도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또 좌우로도 당겨주고. 이게 제가 주로 이제 이 등지기 동작을 위주로 할 때는 한치 정도가 안 들어갔어요. 살이. 근데 거기서 이제 배지기 동작과 좌우로 없는 동작을 다 하면서 허리, 그러니까 2자 6시 반이 충분히 들어오더라고요. 이 활은 이제 연무궁 110짜리인데요. 마찬가지예요. 높은 거궁에서 허리는 충분히 내려주고요. 그다음에 엉덩이를 빼는 느낌으로 뒤쪽 흉곽을 내려주고요. 엉덩이를 내미는 느낌으로 앞쪽 흉곽을 내려준 상태에서 뒤쪽 흉곽을 쭉 내리고요. 앞쪽 흉곽도 내리고 좌우로 이렇게 쭉 당겨줍니다. 그러면 견갑에 부하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팔과 견갑에 부하가 안 걸리고 코어 힘으로
팔이 그냥 쑥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상하, 전후, 좌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